존경하는 60세 이상 남성분들,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평온한 노년으로 이끌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질병과의 싸움으로 만들지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한국의 많은 남성분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습관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전립선 건강을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립선이 부어오르고 염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 10가지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 이 목록에 있는 원인들은 너무나도 사소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 숙면을 방해받고 계시나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줄기가 약해지거나 잘 나오지 않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전립선이 커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돌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습관들이 전립선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응급실까지 가야 했던 극심한 요폐로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모두 수십 년간 전립선이 보내는 작은 경고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80세가 훌쩍 넘으셨는데도 청년 못지않은 건강한 전립선을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올바른 습관을 제때, 그리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해로운 습관 10가지를 함께 알아볼까요? 12.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이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은 더 농축되고 산성화되어 마치 독한 세제처럼 방광과 전립선을 끊임없이 자극하게 됩니다. 만성적인 수분 부족은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 염증이야말로 전립선 비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 연령대에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드시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곤 하죠. 몸에 물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노폐물 배출도 어려워져서 비뇨기계 전체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미미한 손상이 쌓이고 쌓여 전립선이 커지고 배뇨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조금씩 꾸준히 물을 드세요. 소변 색깔이 맑거나 아주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9위.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60대 이후에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여러분의 전립선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전립선에 원치 않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죠. 이 압박은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 흐름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켜 전립선 비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남성분들은 전립선 질환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골반 근육도 활동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져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방광에 소변이 남게 되고 이는 다시 전립선을 자극하여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최소 2분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집안을 잠깐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앉아만 있는 생활 습관이 미래의 건강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8위. 카페인 과다 섭취 습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커피, 잠을 깨우고 활력을 주는 고마운 존재이죠. 하지만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나 음료를 과도하게 마시면 전립선에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 역할을 해서 소변량을 급격히 늘리고 방광에 과부하를 줍니다. 또한 방광 주변 근육을 자주 수축하게 만들어 소변이 급하거나 심하면 요실금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립선이 약해져 있거나 비대해진 분들에게는 이런 과부하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카페인은 방광목 근육을 수축시켜 소변을 완전히 비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방광에 잔뇨가 남고 전립선의 압력이 더해져 염증이 심해지고 불편함도 커지게 됩니다. 물론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 잔씩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2잔 이상 마신다면 다음 한 잔은 디카페인 음료나 허브차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소변 증상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7위 짜고 자극적인 음식,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습관. 우리나라의 풍부한 맛은 정말 자랑스럽지만 너무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면 전립선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맵거나 짠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들은 몸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후추를 많이 넣거나 아주 매운 소스를 자주 먹으면 전신염증이 심해지고 이는 전립선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가끔 먹는 매운 음식은 괜찮지만 매일 먹는 것은 약해진 전립선을 끊임없이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더욱 위험합니다. 인스턴트 간식, 소시지 같은 가공육, 냉동식품 등은 보존제, 색소, 과도한 나트륨과 나쁜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까지 깨뜨립니다. 특히 과도한 나트륨은 수분 저류를 일으켜 빈뇨와 비뇨기계 전체에 부담을 주고 나쁜 지방과 화학 첨가물들은 전립선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교란시킵니다. 신선한 재료 대신 포장된 음식을 주로 드신다면 여러분의 전립선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재료, 즉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등을 많이 드세요. 건강한 식단이 맛없을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이 중요할 뿐이죠. 6위 소변을 참는 습관. 바빠서 혹은 화장실이 멀어서 소변을 참아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이 습관을 자주 반복하면 전립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소변을 오랫동안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바로 아래에 있는 전립선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압박은 전립선 조직을 자극하고 부어 오르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방광과 전립선을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져서 더 취약합니다. 소변을 참으면 나중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잔뇨가 남기 쉽습니다. 이렇게 남은 소변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염증은 전립선 자극을 더욱 악화시켜 전립선 비대를 촉진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려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거나 소변이 급한 증상이 있다면 절대 소변을 참지 마세요. 몸이 원하는 대로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야말로 전립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 중 하나입니다. 방광과 전립선은 함께 일합니다. 한쪽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위 흡연 또는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습관. 흡연은 전립선 건강에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자주 노출되는 것, 즉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의 독성 물질들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심화시키며 전립선을 포함한 민감한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줍니다. 또한 담배는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세포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 더 심각한 문제의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는 이런 손상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담배는 몸에 꼭 필요한 항산화 물질까지 고갈시켜서 전립선 질환에 대한 몸의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되었더라도 자주 흡연하는 환경에 있다면 여전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금연을 위한 방법을 꼭 알아보세요. 금연 보조제나 치료법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즉시 나타납니다. 몇 주만 지나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가라앉아 전립선이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담배 연기 또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결정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4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무시하는 습관.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몸에 불편함이 느껴져야만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태도가 정말 위험합니다. 전립선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 없이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만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기 검사만으로도 염증, 감염 또는 비대 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나 PSA,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같은 것들은 금방 끝나고 통증도 거의 없지만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정기검진을 건너뛰는 것은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뇨기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남성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찍 대화할수록 치료 선택지가 더 넓어집니다. 방치하면 단순한 문제가 요패나 심각한 감염 같은 큰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전립선 건강을 위해 의사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이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약물이나 수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예방하는 습관이 나이 든 남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습관입니다. 3위, 붉은색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붉은색 육류,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습관이 전립선 비대에 은밀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붉은색 육류, 특히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면 몸 전체의 염증이 증가하고 이는 전립선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붉은색 육류에 포함된 포화지방과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화학 첨가물들이 주범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호르몬 균형을 깨고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전립선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떨어져서 붉은색 육류를 소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느린 소화 과정은 체중 증가와 골반 부위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붉은색 육류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생선이나 구운 닭고기 같은 살코기 또는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건 어떨까요? 렌틸 수프나 콩이 들어간 반찬 등 채소 위주의 식사를 더 많이 해보세요. 이런 변화는 전립선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활력도 되찾게 해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나은 전립선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위, 뱃살이 늘어나는 습관.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뱃살은 단순한 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 문제의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뱃살, 즉 복부지방은 전립선에까지 퍼지는 염증성 화학 물질을 끊임없이 배출합니다. 이 만성적인 염증은 전립선을 자극하고 비대를 촉진하며 배뇨 기능 장애의 위험을 높입니다. 허리 둘레가 굵은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 잦은 야간 배뇨, 심지어 발기부전까지 겪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과체중은 호르몬 균형, 특히 전립선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걷기,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을 조금만 감량해도 비뇨기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뱃살은 방광과 골반 장기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 전립선에 대한 압박을 심화시킵니다. 건강한 허리 둘레, 즉 100cm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기 전략 중 하나입니다. 1위, 이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는 습관. 대부분의 남성이 간과하는 이 습관은 사실 전립선 건강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전립선에 숨겨진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불안, 긴장, 걱정을 항상 안고 살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르몬들은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염증, 근육경직,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는 골반 근육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제한하고 전립선 주변 신경을 자극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염증이나 감염에 대처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나이 드신 남성분들은 재정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 조용히 스트레스를 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잦은 배뇨, 통증, 급박뇨, 전립선 비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매일 하는 간단한 복식 호흡, 적당한 신체 활동, 스트레칭,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시간 등은 스트레스 수치를 극적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많이 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여러분과 전립선에 모두 좋은 약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기분 좋게 지내는 문제가 아니라 몸을 안에서부터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증상을 완화하고 전립선 비대를 자연스럽게 늦추는 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전립선 비대에 조용히 기여하는 10가지 습관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실 건가요? 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번 주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이라도 바꿔보세요. 물을 더 많이 마시거나 조금 더 걷거나 아침에 베이컨을 한 조각 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모든 작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이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습관과 꾸준함만 있다면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와 함께라면 건강관리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전립선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으로 보답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